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설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때문에 집안은 금세 따뜻해졌다. 부엌에서는 도마에 박자가 맞춰진 듯 칼이 탁탁 내려앉았고 전이 익어가는 소리와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가 사람들의 말소리에 섞여 흘렀다. 큰 상에 올릴 전과 나물, 잡채 그릇이 차례대로 나가고 어른들은 제사 순서를 이야기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다. 며느리는 왜 아직도 오지 않는 걸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네. 첫 명절부터 늦철이라니 이게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채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수십 번 확인한 시계의 초침이 괜히 더 빠르게 느껴졌다. 기대와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이윽고 그녀는 결국 전화를 눌렀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낯설지 않은, 그러나 지금은 멀게 느껴지는 며느리였다. 신호음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때 단체 카톡방에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모두가 무심코 휴대폰을 굽어보다가 동시에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저는 이번 명절에 가지 않겠습니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웃던 아이들까지 조용해지고 숟가락을 들던 큰아들은 손을 멈췄다. 작은 어머니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고 사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았다. 엄마, 이래서 내가 뭘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자기 생각만 한다니까. 편할 때는 가족이라면서 이런 날은 핑계대고. 신우이의 말 끝에는 콧방귀 섞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은 상황을 설명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했지만 분명 불씨에 바람을 더하는 셈이었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야. 힘들어도 다 같이 하는 게 정인데 어떻게 아예 안 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와 서운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불에 올린 전을 뒤집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내가 전화해 볼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작은 떨림을 보였다. 그는 이미 마음 한편에서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냉정한 부재중 신호만이 울렸다. 남편은 또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 사이 부엌에서는 전을 뒤집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불안이 부엌을 감싸는 기름 연기처럼 서서히 번져갔다. 아이를 달래던 사촌 형수의 목소리마저 낮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번의 알림음.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모였다. 지난 추석 저는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새벽부터 전을 붙이고 시중 드는 걸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몸을 지키고 싶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서 무겁게 울렸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지난 추석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다리와 허리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조금만 덜하는 말에 스스로를 달랬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의 공기는 뜨거워지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때 내가 널 더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아득한 병원 복도를 기억했다. 차가운 의자, 소독약 냄새, 깊은 죄책감.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테이블 위에는 다음 명절은 더 간소하게 하자라는 말 대신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지라는 말이 놓여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아예 안 오겠다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다 힘든 거야. 힘든 걸 핑계로 빠지면 누가 남아? 신우이의 말은 어디선가 들은 상식처럼 보였지만 누군가의 통증을 숫자로 계산해버리는 냉정한 말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전이 한쪽만 익은 채 팬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두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내가 그땐 몰랐구나.
내 딸 같았으면 그렇게는 못했을 텐데. 왜 나는 며느리라는 말에만 기대서 봤을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뒤늦은 깨달음은 언제나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했다. 한참을 침묵하던 사람들 사이로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다 같이 준비해요. 제가 먼저 부엌 들어가서 시작할게요. 고기 손질은 제가 하고 저는 반으로 줄이죠. 필요한 건 미리 주문해서 나눠받고 명절 전날에 모여서 조금씩 준비하면 부담이 줄 거예요. 남편의 제안은 단순한 분담을 넘어 오래된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한 사람의 과로로 굴러가던 전통을 모두의 손으로 지탱하는 풍경으로 바꾸자는 선언이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예전엔 다 그렇게 했는데. 예전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졌잖아. 우리도 변해야 해. 모두가 가족이니까. 남편의 말은 단단했다. 허공을 떠다니던 책임이 무게를 갖고 자리에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작은 어머니가 한마디 보탰다. 사실 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다 같이 나누면 나도 덜 미안하고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다. 며느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누군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었다. 엄지손가락이 잠깐 공중에서 맴돌다가 화면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력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에게 명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할 거다. 이번 명절은 그냥 쉬어라.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다음엔 웃는 얼굴로 만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이제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단톡방에는 여러 개의 이모티콘이 올라왔다. 사촌들의 엄지는 빠르게 움직였고 작은 어머니는 좋아요 표시를 눌렀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고통이 처음으로 함께 나눠지는 순간이었다. 전통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어졌다. 며칠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댁문을 열었다. 아직은 겨울의 끝이 보이지 않는 날씨였지만 마당에는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달랐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서서 전을 뒤집었고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간소하지만 정돈된 음식들이 놓였고 공간에는 서두르지 않는 대화가 흘렀다. 며느리야, 이제 내가 없어도 명절은 돌아간다. 넌 그냥 가족으로 와서 웃어주면 된다. 그 말은 사소해 보였지만 많은 것을 바꿔놓는 문장이었다. 책임의 형태가 바뀌자 온기의 방향도 바뀌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사실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가족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근데 오늘 보니 제가 두려워했던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다들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딸의 얼굴을 보았다. 오래전 자기 자신이 시집와서 처음 맞이했던 명절의 긴장과 낯섦도 떠올랐다. 나도 미안했다. 내가 며느리라서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 다시 생각해보니 당연한 게 아니더라. 우리가 오래 지켜온 게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의 식사는 조용했지만 풍성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움직임이 서로를 배려했다. 작은 어머니는 무릎이 편한 의자에 앉아 나물을 무쳤고 시누이는 전을 태우지 않게 타이머를 맞춰가며 뒤집었다. 남편은 아이들과 놀면서도 틈틈이 그릇을 씻어왔다. 며느리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세배를 했다.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세뱃돈 봉투 대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병원비였던 돈. 그때 못 챙겨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받으렴. 며느리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받을게요.
오늘 받은 말들이 그보다 더 컸어요. 제가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환하게 숨쉬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입가가 천천히 풀렸다. 남편도 눈을 가만히 내리깔았다가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미소 지었다. 시누이는 미묘한 표정으로 주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그녀도 어쩌면 오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 것인지 모른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부드러워졌다. 급하게 재촉하는 사람도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바닥에는 아이들이 벗어둔 양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일으켜 세우려 서두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신 서로의 얘기를 들었다. 지난 한 해의 어려움과 기쁨, 다음 명절에 해보고 싶은 방식, 각자에게 맞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 밤이 되고 며느리가 돌아갈 준비를 하자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다음엔 전을 줄이고 대신 다 같이 만두를 빚어보자꾸나. 앉아서 할 수 있으니 허리 아픈 사람도 괜찮을 거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을 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 나도 많이 배웠어. 너한테 미안했던 마음 다음엔 행동으로 갚을게. 집에서도 설거지부터 시작할게. 며느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겨울나무들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강한 약속은 결국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시댁 단톡방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명절 준비 분담표 초안 시장 보기 큰아들, 전류 시어머니 시누이, 나물 잡채, 작은 어머니 사촌들, 설거지 정리 남편 사촌들. 공지 아래에는 각자 가능한 시간과 몸 상태를 적는 칸이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상황을 적었다. 누군가는 허리, 누군가는 손목, 누군가는 아이 돌봄. 분담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건 바꾸려는 의지와 서로의 사정을 미리 알아두는 일.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그해의 겨울은 작년보다 덜 매서웠다. 부엌의 불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팬 위에서 익어갔지만 그 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매 시간마다 달라졌다. 교대표를 붙여두자 누구도 오래 서 있지 않았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자연스레 자리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예전엔 왜 이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을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었구나. 주방의 스위치 소리가 작게 울렸다. 누군가는 불을 줄였고 누군가는 문을 열어 환기를 했다.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하나의 배려가 되었다. 식사가 시작될 즈음 며느리는 상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다. 전보다 적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상은 이상하리만큼 풍성해 보였다. 분량이 아니라 마음이 상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걸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또다시 세배를 했다. 봉투 대신 서로에게 덕담을 적은 작은 카드가 오갔다. 며느리는 카드를 받아 펼쳤다. 내가 웃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이제 함께 웃고 싶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며느리는 카드를 가만히 접어 가슴께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님, 우리 가족 참 따뜻해졌어요. 오늘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젓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다. 그 순간 집이라는 것은 많은 반찬보다 많은 배려로 완성된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보였다. 첫 명절, 며느리가 오지 않았던 그날은 누군가에게 상처였지만 돌이켜보면 모두를 바꾸는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오래된 관습이 조금 가벼워진 자리에 서로를 향한 시선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결국 가족을 하나로 묶는 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말이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에 놓인 장갑을 벗으며 잠시 멈춰섰다.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병원 의자의 감촉, 작년의 냄새, 그리고 오늘의 따뜻한 손길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얕게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작은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다음엔 웃는 얼굴로 만나자.
아주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이해와 약속과 함께라는 단어가 겹겹이 포개어 있었다.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님.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묘하게 가벼운 감각이 손끝에서 팔까지 번져갔다. 생각해보면 바뀐 건 요란한 선언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거나 앞으로 나아간 작은 선택들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년의 명절을 지금과는 다른 풍경으로 바꾸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남편은 설거지를 하다가 엉뚱한 자리에 접시를 넣어놓고 혼자 피식 웃었다. 서툼이 부끄럽지 않은 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감각이 손끝에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신우이는 회사 메신저에 다음 명절 휴가 계획을 처음으로 적었다. 연차의 이유에 가족 분담이라고 썼다. 시어머니는 달력에 작은 별표를 그려 넣었다. 함께라는 단어 옆에 색연필로 별표 2개. 봄이 오면 마당에 상추를 심고 여름이 오면 그늘막을 펼칠 것이다. 가을에는 아이들과 감을 깎아 말려두고 겨울이 오면 다시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실 것이다.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모두의 시간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고 누구도 혼자 서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속도를 기다려 주었고 음식은 천천히도 충분히 완성되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알았다. 가족이란 때로는 빨리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간 되실 때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